안녕하세요. 저희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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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사업 설명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이 될 텐데 다들 이제 코로나를 2년 겪으시더니 다 온라인이 편해지셔가지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 오프라인으로도 오늘 한 10분 정도 참석을 해주셨고 온라인으로도 접속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신청해주신 분들에 비해서 아직 다 접속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질의응답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되셔서 접속하시면 마이크는 계속 음소거 상태로 유지를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2022년도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의 공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 마이크 좀 마스크 좀 벗고 진행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조금 봐야 돼서 제가 오늘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해당 사업 오늘 맡고 있는 지역협력팀의 허윤정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사업은 저희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년 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 성격이 기존에 저희가 이제 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과 성격이 조금 많이 달라서 많이들 어려워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공모 설명회를 두 차례 1차, 2차 이렇게 거쳐서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 오늘은 그 1차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회 추진 순서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앞단에 이제 저희 기초 거점 사업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핵심 가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랑 그리고 저희 공모 요강에 담겨 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저희 지금 이 사업이 3년 차이기 때문에 이미 기초 거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춘천문화재단이랑 광주 북구 문화의 집에서 오늘 참석을 해주셔서 그 관련된 말씀을 좀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공모 설명회 했을 때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기는 하셨었는데 오늘은 온라인이라서 그만큼 많이 질의응답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이따가 적절히 시간을 배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추진 배경이랑 방향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 그림을 조금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왼쪽이 기존에 지금 문화예술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하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현재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는 기관 추진 체계라고 하면 중앙 단위에는 문체부랑 저희 교육진흥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단위로 가면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진 체계가 중앙이랑 광역까지만 있다 보니까 기초 이제 문화예술 교육 현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기초나 생활권 단위의 현장이 존재하는데
거기까지 추진 체계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제 정책 단위에서도 인지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한 지점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초 단위나 생활권 단위의 지역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작은 단위로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 단위는 17개, 그리고 중앙에 이제 진흥원 정도만 있다 보니까 소수의 체계가 굉장히 많은 현장을 관할을 하려면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서는 하나의 방식으로 전국을 커버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방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15년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수요랑은 상관없이 정해진 방식으로 모든 지역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던 게 한계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 단위가 굉장히 무수하게 존재하는데, 그럼 그 단위에서 주민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대응할 수 있는 주체가 아예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한계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광역 단위에서 모든 지역의 현장을 목소리를 듣거나 대응하기는 어렵다라는 한계가 발생해서 이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기초나 생활권 단위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점들을 발굴하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중앙과 광역과 기초가 이제 더 이상 하달 방식은 아니고 서로가 각자 존재를 하지만 기초 거점에서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게끔 문화예술 교육이 돌아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광역과 중앙이 관계를 맺고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말하는 기초 거점은 뭘 말하는지에 대한 걸 저희가 개념을 같이 공동의 인식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는데요. 여기서 거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역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떤 동네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동네에 이제 우리 자원은 문화 자원은 물론이고 문화가 아닌 자원들까지 어떤 자원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림은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예술가들도 모여 살고 있을 거고 학교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복지시설도 많고 이런 이제 이 모든 걸 저희가 지역에 존재하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할 때 이 안에서 이 모든 주체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문화예술 교육을 공급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주체들에게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그 관계를 설정하고 협력망을 구축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라고 그걸 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말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뒤에 핵심 가치나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점의 개념을 봤다면 그런 거점을 저희가 염두에 둘 때 저희 사업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협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맞춤, 세 번째 지속 가능성을 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얘기도 하고 고민을 했지만 그 과정들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할 때 사실 해석이 다양한 갈래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조금 설명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생각을 구체화한다고 한다면 제가 옆에 써놓긴 했는데 구체적인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협력이라고 하면 우선 협력은 누군가가 상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누가 존재하는지부터 봐야 하는 게 협력의 시작이겠고요. 그래서 문화 관련된 시설 먼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개개인 예술가라든지 주민들을 먼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먼저 봤다면 이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만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또 던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봤다면 그럼 파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지역에 문화시설이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라고 파악을 했다면 이 문화시설들이랑은 어떤 관계, 어느 정도 깊이의 관계를 가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전체가 이 협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질문을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맞춤이라는 이제 지점을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지역 맞춤을 저희가 얘기할 때 사실은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만의 것, 다른 지역, 우리 이웃에 있는 도시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서 저희가 지역 맞춤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서 방향을 설정을 했는지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그걸 반영한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지역 맞춤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에서 거점이 만약에 된다면 그 안에서 지역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분석이 저희 같은 교육진흥원 같은 중앙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에 있는 광역센터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지역을 파악하는 거면 사실은 차별점이 없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다들 이제 선정되시면 처음에 뭐 하시냐면 지역 현장 조사 분석을 하세요. 근데 그 지역 현장 조사 분석을 진흥원에서도 예를 들면 저기 광명에서 아까 오셨다 그러는데 광명의 현황 분석도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분석을 거점에서 하는 거면 그러면 그걸 왜 거점 주체에서 하는 거지? 라고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여기서 지역 맞춤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우리가 그 분석을 할 때는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략을 짜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싶지만 그 과정 안에서 시설들과 관계도 형성하고 싶어. 그러면 그 부분은 용역으로는 해낼 수 없는 과정이 설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근데 그런 건 중앙이나 광역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이라든지 전략이 이제 기초 거점에서는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기초 거점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업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벌써 지금 5월이기 때문에 개월 수가 많이 남지 않았고 그랬을 때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토대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올해 어떤 부분을 조금 하면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6개월만 하시고 덮으세요라고 해서 지원해드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나중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때를 위해 우리가 올해 이제 뭐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지자체랑 관계를 좀 트는 게 좋을지 어떤 부분을 해야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장치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저희가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치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살짝 예시로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이제 이거는 순서는 사실은 기초 거점 나름대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순서는 다 바뀌실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기초 거점을 우리가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구축을 개인 혼자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뜻을 같이 할 사람들에 대한 협력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협력망은 지역 안에서 우리의 이제 기획 그룹도 있지만 이 기획 그룹을 넘어서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 아니면 학교 아니면 주민 그룹 이 그룹들과 어떻게 협력망을 꾸려나갈지에 대한 협력망 구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 요소가 뭔지 아니면 조금 덜 신경을 써도 되는 요소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지역 분석이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그걸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집중할 부분에 대한
특성에 집중한 기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파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아, 여기 문화회관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예술가가 부족해서 아우성이더라. 근데 여기 개인 그룹을 만났더니 여기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만날 수가 없더라라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개자의 역할을 거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 지역에 있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기획자도 마찬가지고 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촉진해 나가는 역할에 대한 것이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이 운영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후도 다 바뀔 수 있고 동시에 작동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이외에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작동 원리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정돼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제 전화를 아마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근데 그러시면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에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 20년도에 사업 설계할 때 사실 저희 이제 그 사업 설계할 때 거의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사전에 기획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저희가 고심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때 집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초 지역, 뭐 예를 들면은 광명시, 군포시 뭐 다 그 기초 지역마다 여건이 천차만별이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제 사시는 지역에서 생각하실 때 우리 지역은 저기는 우리랑 다르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다른 여건 속에서 기초 거점이 해야 하는 역할을 저희가 이 사업에서 하나의 역할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초 거점의 역할을 나열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를 나열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올해 사업을 하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성과는 유일한 건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과 협력망도 구축하고 파악하고 해봤더니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모델이 필요한 것 같아요가 도출되는 거.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시는 것이 유일한 저희가 요구하는 성과이고요. 그 외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 아카이빙 역할을 집중하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뭐 시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겠어요. 이런 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집중하시는 역할을 설정하셔야 되는 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사업에서는 중앙에서 정해드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건 찾으셔야 한다. 이 사업에 선정되시면 이 기간을 통해서 그걸 찾으시라고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랑 얘기를 해나가면서 운영 모델을 찾으시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걸쳐서 어떤 거를 이제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만드시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이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서 이건 이제 예시로 저희가 조금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자원 발굴, 축적, 매개,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 포함해서 그런 자원의 성장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홍보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이 역할들은 지금 이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1차원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브로드한 역할이거든요. 어떤 역할을 우리 지역에 맞는 기초 거점의 역할을 무엇으로 설정하시건 간에 이 네 개의 그 범주를 넘어서는 건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브로드하게 지금 잡아놓은 거지만, 제가 여기 밑에 질문하기라고 이제 메모를 해놓긴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뭘 강조하려고 했냐면 1년도 아니죠. 지금 한 반년간 이 역할을 기초 거점에서 절대 다 못하세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못하시고 여력도 안 되시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기초 거점이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점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큰 역할들을 정책적 거점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들을 조금 이 분위기랑 방향성을 조금 감을 조금 잡으시길 바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중에서 우리 지역은 특히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 정하실 때 이제 이 사업을 실행하실 실무자분이나 그 뭐 팀장님이나 대표자분이 정하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걸 정하실 때 근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 지역은 과거에 이러이러이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맥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가신다기보다는 지역 안에서 얘기를 해가면서 집중할 영역을 정하고 혹은 아니면 어떤 이 축적된 자료들을 토대로 그걸 했을 때 이렇게 가겠다. 이런 이제 좀 단계 그런 근거가 좀 맥락과 근거가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걸 정하실 때 시각을 좀 길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 거점이라는 거는 기초 단위나 아니면 뭐 생활권 단위일 수도 있지만 그 지역 전체를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그 문화회관 공간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잘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큰 지도는 장기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6개월이나 1년 만에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2년이건 3년이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긴 시각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그럼 일단 우선 이거부터 집중하고 그게 되면 2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약간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그걸 결정을 하실 때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이거부터가 우리가 시급하겠다. 이런 시각들이 좀 필요하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여기까지가 저희 기초 거점 사업에서 생각하는 거점의 개념, 그리고 핵심 가치, 그리고 그 핵심 가치가 작동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 사항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의 예시인데 20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오늘 PPT는 다 나중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드릴 테니까 따로 뭐 사진 찍거나 이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그 추진 주체 구성하는 거, 뭐 협력망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기는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시인데 예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시겠지만 저희도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정도만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기초 거점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거점 사업을 하려면 멤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사업 기획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겠지만 그 큰 그림을 같이 의논할 뭐 행정 담당자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의 핵심 그 같이 준비할 TF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진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핵심 멤버를 꾸리시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거점 사업의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해서 교육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자원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좀 만나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핵심 멤버가 뭐 20명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핵심 멤버가 결국 뭐 3명에서 뭐 많게는 한 이 정도이실 텐데 그러면은 그 멤버가 그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요소에 같이 조금 깊은 얘기를 나눌 코어 그룹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게 조금 깊은 얘기를 하지만 실무자는 아닌 그런 의견들을 좀 주고받을 그 핵심 그룹을 좀 꾸릴 수 있고 그리고
그보다는 좀 얕지만 전략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협의체처럼 만날 제2차 그룹을 이제 설정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리고 뒤에 가서 조금 요거는 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해서 가장 심플하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준비할 멤버가 있다면 조금 더 얘기를 나눌 워킹 그룹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략적으로 행정 관계자나 아니면 기관 관계자 이런 사람들과 지역 협의체를 좀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추진 주체 구성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역 현황 분석하는 거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물론 기초 거점이 그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황 분석은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여기 질문 사실은 이 내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밑에 있는 박스기는 해요. 위에 있는 데이터 수집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역 현황 분석을 단편적으로 그냥 통계 내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예를 들면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 몇 개, 그다음에 예술가 몇 명, 이런 거는 사실은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초 거점을 사업을 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이제 이게서 중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지역의 광역센터도 용역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파악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얘기를 나눴던 건 이런 거죠. 뭐 군포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데이터 수집의 방식도 사실은 십수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수집을 우리는 그러면 개인을 발굴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그 이제 파급적인 효과로 데이터도 가져오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전략을 세울 때. 그러면 이 데이터 수집을 개개인의 개개인의 예술가들을 뽑아서 그 예술가들과 얘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던 문턱 넘기가 어려웠던 어떤 문화기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좀 구축해 나가면서 이 친분도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자원의 공유도 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뭔가 이게 조금 거점 주체이기 때문에 광역이나 중앙에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과정으로 지역 현황 분석 과정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1차원적인 자료 조사 분석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많은 경우에 조사가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조사하신 다음에 해석해 주시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자원이 어땠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술가가 뭐 50명이 있다고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게 그 지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앞으로 활용할 자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나름대로 해석하시고 그걸 어떻게 이어나가실지에 대한 그 다음 단계가 꼭 필요하시다.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는 그 현황을 조사를 하셨으면 그걸 씹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해석 결과물을 이제 이어서 사업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공론화 부분은 이제 지역 안에서 이게 거점으로 작동하실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이실 거예요. 너네가 왜 우리 지역을 대표하냐고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 전략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협력망을 구축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 전략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접근할 때 굉장히 지역 안에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적대적일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접근할 때 물어보는 것으로 접근하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망을 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 공론화라고 쓰긴 했지만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공론화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일반 주민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그냥 이건 빼고 가자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조금 열어놓고
다 볼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저희가 공론화라고 썼지만 사실 공론화라는 말 자체도 좀 어렵긴 한데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 시범 사업을 좀 돌려보기도 하시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사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설계 과정에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건 프로그램으로 풀어오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시범사업 실행을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협의된 그래서 이것은 이 2명, 3명의 의견으로 나온 계획이 아니라 아까 공론화도 우린 지역 안에서 했고 그리고 파일럿을 통해서 이런 확인 절차도 거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이 나아가고자 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에 대한 목표나 이런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는 절차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아까 협력망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림으로 그리자 하면 뭐 이런 거죠. 이제 이 동심원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색깔이 점점 옅어질 수 있는 건데 핵심 주체, 핵심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야 돼. 뭐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저 그룹은 무시하면 큰 코 다쳐. 뭐 이런 게 다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핵심 코어 그룹으로 누구를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헐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끈을 가져가는 건 중요해라고 하는 그룹을 어디로 볼 것인지 이런 설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느슨하게는 이 3그룹을 좀 설정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여기 예시로 들어놓은 건 예를 들면은 핵심 협력 주체의 가장 중요한 건 지자체일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뭐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된 모든 분들, 예술가 이런 분들 중에서 또 이제 대표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이미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 관련된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협력 주체를 좀 끌어들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로 조금 볼 때는 완전 밀접하게 문화예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상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협력의 주체로 또 끌어들이신다든지 이런 전략을 또 짜실 수가 있죠.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지? 17분. 네, 이것도 네, 이제 빨리 좀 지나가야 될 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저희 협력의 이제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런 주체들이랑 어떤 내용을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예시로 좀 넣어둔 건데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저희가 협력한다고 할 때 생각하는 거는 프로그램 같이 하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좀 스펙트럼을 넓게 열어두고 보면은 뭐 공간을 쉐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그 자체를 이제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되게 중요하지만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예요, 정보. 근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엔 기관이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과의 그 협력에서는 정보에 대한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조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기도 하고요. 네, 이 협력의 방식도 넘어갈게요. 이제 공모의 단계로 좀 공모 요강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공모 요강은 지금 이제 그 자료에 담겨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강조할 부분들만 조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민간 경상 보조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기존 민간 주체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세요. 문화예술 단체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재단, 문화재단 같은 것도 가능하시고요. 뭐 아까 예총이라고 하셨는데 예총 같은 그런 주체들도 가능하시고 사업자만 있으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만 있으시면 되세요. 네, 자격은 그것이 다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자격은 전부 다 가능하나 저희가 기초 거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거점을 형성하는데 외지인이 들어가서 거점을 만들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겠죠. 그래서 간혹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서울에 사는데 군포에 거점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희가 그 뭐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저희가 뽑을 이유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기초 거점을 생각할 때 그런 취지 정도는 생각을 해주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내용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에서는 정량적인 목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1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문화예술 교육 거점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우시는 그게 전부의 지원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산은 주체별로 5천만 원 정도로 지원할 예정인데 세부적인 예산은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좀 조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은 변동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이게 민간 단체는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실 건데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자체의 협의 문서를 저희가 제출하시면 가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협의 문서에 그럼 뭘 담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조건으로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다니셔도 힘이 안 실리실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초지자체와의 관계랑 기초지자체가 인정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선정할 때 지금 당장 기초지자체랑 예산을 받아올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국비로 지원은 하지만 이 사업을 지원하실 때 최소한 기초지자체랑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과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이제 협의 문서 안에 그러니까 예산까지 담으시기는 어려우실 거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1차원적인 협력부터 다 협의 문서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향후 이제 허윤정이라는 단체가 우리 지역의 기초 거점으로 이제 그 구축되어 가는 데 있어 적극 협력하겠음이라고 하셔도 저희가 협의 문서로 인정을 하긴 하지만 이걸 저희가 담은 취지는 기초 지자체가 우리 지역의 기초 거점이 구축되려고 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쌍수 들고 반대하지는 않으신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협의도 없이 들어왔을 때 기초 거점을 아무리 지원을 해도 지자체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는 걸 저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턱이 높은 조건이지만 이걸 저희가 조건으로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의 흐름을 조금 공유를 드리면 이번에 그 정부 국정과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문화예술 교육 파트는 기초 거점이 들어가 있어요. 기초 거점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예산 협의를 기재부랑 하는데요. 기재부가 통상적으로 이제 거의 국정과제는 그게 한 줄이 다예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담겨 있으면 보통 문체부가 기재부랑 협의할 때 지금까지의 이제 흐름을 보면 기재부는 지자체 예산 매칭이 없으면 사업 지원을 거의 안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저희가 아무것도 확정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사업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올해 끝났을 때 평가를 해서 내년에도 역량이 되시면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기재부 예산을 따야 되는데 기재부가 지금까지 해오는 이런 관행들을 보면 국비 100%는 지원을 거의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자체 매칭을 하라라는 걸 조건으로 걸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관계를 조금이라도 좀 형성을 해놓으셔야 올해 사업을 잘 아무리 퍼포먼스를 좋게 하셔도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없으시면 나중 가서 예산을 좀 세워라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만약에 기재부가 지자체 매칭 사업이면 예산 지원해줄게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지자체 매칭이 있어야만 사업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올해는 국비 100%이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근데 구구절절 공모 요건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정도로 공유를 좀 드리고 분위기만 공유를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요구하는 협의 문서는 가장 심플하게는 협력하겠음부터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어떤 지역들은 이미 저희가 기초거점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지자체 예산이 태워진 지역도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문서에 같이 담으셔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사업을 지원하실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게 협의문서는 가점 요소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대사항은 저희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꿈꾸는 예술터 사업이 있는데요. 그 꿈꾸는 예술터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으로 재단들이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그 꿈꾸는 예술터도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이 지역 안의 자원을 좀 분석하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기초 거점과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이제 들어오실 경우에는 이것도 가점 요소로 저희가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희 기초거점 사업 해보니까 그 문화재단의 경우에 특히 담당자가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선정되시면 담당자 좀 변경 안 되게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건 저희가 협조 요청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심사는 일단 신청서 제출하시면 서면 심사한 다음에 PT 심사 통해서 최종 발표를 하게 되고요. 심사 기준은 아까 저희 핵심 가치 말씀드렸던 거가 조금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사업 의지,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랑 의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내용 적합성, 세 번째가 계획의 구체성, 네 번째가 거버넌스 가능성인데요. 첫 번째 사업 필요성 의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그 주체 여기 두 번째 항목에 저희가 지자체 의지까지 같이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 협의 문서 부분이 만약에 이제 제출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가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의 적합성 같은 경우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핵심 가치나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담기게 내용을 좀 짜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계획의 구체성이야 뭐 이제 너무 그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아닌지 그리고 예산표도 작성하게끔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버넌스가 저희가 따로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이 사업에서는 협력을 강조해서 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얼마나 그 협력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그리고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통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출 서류를 이제 저희 공모 요강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감 일자는 6월 10일까지인데 저희가 이나라 도움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마감 일자 되면 시스템 터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조금 일찍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이고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사례 공유한 다음에 마지막에 질의응답할 때 말씀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그 20년도에 선정돼서 올해 3년차 기초거점 작동하고 계시는 춘천문화재단의 강승진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받은 춘천문화재단 강승진입니다. 저희 춘천은 기초거점 사업을 3년 차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거점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림을 만들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 기초거점의 세부 세세한 내용들은 저희 광주 사례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이나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원 등과 같은 지역의 주요 문화기관들이 이 사업을 활용해서 지역에 무엇을 좀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에서 저희 춘천 사례들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춘천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10년의 흐름을 좀 재단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이 2008년, 2009년 설립이 되고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문화예술교육과 같은 사업들을 쭉 해온 데 있어서 대부분 다 국비 보조금에 기대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꿈다락 토요문학교라든지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것 같은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고요. 그리고 2018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문화예술 교육 대부분은 보조금으로 지탱이 되는 구조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춘천은 그 안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초문화재단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었는데요. 실제 지금 보시는 예술교육을 넘어 기초문화재교육전센터라는 이 워딩을 쓰기 시작한 게 저희 춘천에서는 2014년부터입니다. 즉, 이 지원센터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들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보조금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으로 진행하면서 늘 갈증이 생겼던 부분들인데요. 언제까지나 이런 기능이나 장르 중심의 예술 교육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왜 지역에서는 이 중요한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할 방향으로 문화예술 교육지원 센터가 기초 단위에도 좀 있어야겠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던 하지 않던 문화재단이 지역에서의 역할로 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출발시키는 데까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시민들 일상의 문화라든지 문화가 있는 삶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확대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담론까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즉 기존의 아르떼 중심의 사업으로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국비 사업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갈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2000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단의 일상화 그리고 사회 갈등이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역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정과 돌봄의 키워드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이 그런 역할들의 일부를 좀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술교육 중심이나 기능교육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에서 뭔가 조금 지역사회에 아니면 시민과 좀 더 밀접한 관계에서의 역할 전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며 춘천의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들과 맞물려서 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문화시민의 성장을 좀 꿈꿔보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교육은 미적 창의적 경험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그 경험들 속에서 소통 역량을 키워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시민 사회의 문화적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가는 그 가능성들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고민들을 담아 춘천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으로 가치 지향점들을 좀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마을과 학교의 가능성을 적극 탐구했고요. 지역의 문화나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들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즉 문화도시와 마을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 아니면 문화예술 교육을 적극적인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핵심 사업의 세대별, 그리고 공간별, 그리고 일자리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그림들을 좀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마을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공부를 할 수 있고 은퇴한 어르신이나 주부도 문화예술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그림들로 마을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세대 관점에서의 융합과 통합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의 축도를 잡고 공간과 세대와 역할, 일자리를 연결하는 지점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론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행할 그림으로 저희 춘천문화도시센터의 춘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교육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팀 안에 자체적인 사업들의 구조들을 깔아가고 있습니다. 또 문화도시 사업의 일부 문화 시민의 성장을 돕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문화예술 교육의 관점에서 사업들을 디자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성장과 생명을 불어넣는 문화예술 교육을 춘천 곳곳에 심기 위한 전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문화시민 아니면은 이 기초문화예술 교육 거점을 통해 연결해서 가고 있는 대표 사업 세 가지인데요. 시대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문화다양성 예술교육 지원 사업 돌아온 봄과 정주예술인이 지역에 필요한 돌봄 교육을 직접 기획하는 필요한 학교, 그리고 세계 시민 문화 감수성을 지닌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서의 동네 지식인, 지역 동네 마을 계신 우리 시민들도 문화예술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그 장치들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역에서 자기 의지들을 가지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내는 작업과 그 안에서의 관계망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난 1년과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과정에서 춘천이 지향해야 될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 지향점은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즉 춘천 문화예술 교육의 철학 지향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완성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잡은 방향성은 바로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을 세계감을 키우는 관점에서 잡았습니다. 즉 미적 감각에서 생애 감각으로 나아가는 문화예술 교육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발견하는 나의 인생을 발견하는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나까지의 과정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춘천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모두를 만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 안에서의 필요한 생애 감각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며 자기 감각, 생활 감각, 사회 감각, 도시 감각, 세계 감각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생애 감각을 키우는 구조로 이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 지향점을 잡아내자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스펙트럼 하에 저희 춘천 문화예술 교육의 스펙트럼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전 트리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현재 춘천에서 2022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가장 위에 이제 전환문화발전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춘천 전체가 도시전환 학교라는 개념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마을 곳곳으로 그리고 세대 전반에 걸쳐서 진행될 수 있음을 가장 상위에 놔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역할들을 춘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즉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이 끝나는 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면서 바로 이러한 환경들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마을 거점, 인력 양성, 이 관점을 또 견지를 하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 뒤에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이제 주요 사업의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단위 사업으로 저희 춘천은 13개의 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업의 스펙트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초문화예술 교육 거점 구축 사업을 통해서 이런 나래비를 정말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죠. 네, 네, 이런 날개를 펼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감각의 스펙트럼, 그래서 자기 감각부터 생활 감각, 사회 감각, 도시 감각, 세계 감각, 그리고 생애 감각을 키우는 과정 안에 각 사업들의 역할론들을 좀 배치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경험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도시 안에서의 전반적인 역할들을 잡아나가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나갔을 때 바로 춘천의 문화예술 교육을 끌고 갈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인력들이 다시 마을 거점과 만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들과 만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도시 전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한 구조의 사업을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저희 춘천은 점, 선, 면의 과정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가장 뿌리부터 도시 전반에 나아가는 과정까지 만들어가고 있다는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시민, 교사, 예술인, 예술인 강사, 그리고 교육 공동체,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사업들까지 날개를 좀 펼쳐 있는 과정이고요. 이것들을 좀 모아내는 과정에 바로 기초거점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거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기초거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을 단위의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는 거점도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인생공방이라는 일종의 작은 동네 단위의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교육센터와 같은 공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러한 역량을 필요한 학교를 통해서 정주예술인과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하는 주체들이 뭔가 지역에 필요한, 마을에 필요한, 동네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들을 스스로 설계해보고 진행해볼 수 있는 경험치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걸 틀어안는 그림으로 같이 하는 배움터와 지역사회 연계 협력 프로젝트들 또한 올해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도시 전체가 전환문화학교로서의 작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바치기 위해서 저희 춘천문화예술 교육
팀의 어떤 현황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올해 조금 완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팀은 문화도시센터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원은 8명입니다. 정규직 4명과 계약직 4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예술교육팀의 현재 예산은 18억 7천만 원입니다. 출연금이 13억에 보조금이 5억 7천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정은 2018년 11월에 제정이 되었고 이 안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까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희 교육팀의 업무 분장만 보셔도 보통 기초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지점에서 꽤 많이 멀리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교육팀이 없는 지역도 대부분인데 저희는 문화예술교육팀을 어쨌든 조금 더 튼튼하게 많은 숫자들로 채웠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직접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네에 벌어지는 사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주체들과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어떤 수요자들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정책을 설계하고 그 경로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판을 지원하는 역할로서의 문화예술교육팀의 미션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그 과정들 속에서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전날의 50플러스 낭만 어벤져스 즉 신중년 사업에까지도 이제 고민들을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 춘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가치 철학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포럼들도 뜨겁게 진행이 돼 있었는데요. 바로 그 포럼으로 품격 있는 시민을 잇는 문화예술교육과 최소의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우리 허윤정 팀장님께서 꿈꾸는 예술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느 정도 기반을 까는 과정들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랄까요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에서의 만들어진 이 그림을 좀 담아내는 중추적 역할로서의 꿈꾸는 예술터 또한 준비를 해서 최근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꿈꾸는 예술터가 외연을 좀 확장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의 과정을 통해서 마을 단위라든지 시민사회 전반이라든지 도시문화 전반과 만나는 과정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공간은 오히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술교육에 천착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낯선 감정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 즉 어린이 청소년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저희 가치 철학의 세계가 이 공간에도 좀 녹아나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실제 공간의 구성 또한 감각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감각을 추구하고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공간 설계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면 저희 춘천은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에서 제시한 프로세스를 따라서 잘 와 있는 단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로드맵 그리고 이후에 단계별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또 너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 만들었던 협의체가 조금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기본기를 좀 다잡는 숙제들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협의체 상설화와 그리고 저희가 학교 문화예술교육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사 지원단을 좀 체계화하고 육성시키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희 문화예술교육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8명으로 좀 확장이 되면서 아직 팀의 업무는 완전히 조금 덜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들을 좀 안정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제 광역과의 연계 설정이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춘천 문예술교육의 장기 로드맵을 설계하고 꿈꾸는 예술터의 공간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도 기초거점과 연계하여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단위의 문화공간도 좀 확대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 문예술교육의 신규 사업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춘천 예술 강사들과 그리고 예술 교육의 매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들을 준비해가며 기초문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 춘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그 광주 북구 문화의 집에서 사실은 앞에 말씀해 주신 거는 문화
네, 문화재단의 입장이긴 했고요. 이번에는 광주 북구문화의 집이어서 문화재단은 조금 다른 환경에서 기초 거점을 해 오셨고 그 과정에서 유념해 주실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용 관장님이세요. 네, 네,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북구에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재단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광주는 기초 재단이 없어요. 광역 재단만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삼아서 거점 사업을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좀 자랑질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자리가 아닐 것 같아서 네, 은근히 할 겁니다. 그 이제 제가 공모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이 사업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해하기 같이 어려운 입장으로 한번 저는 먼저 선언을 했잖아요. 먼저 경험을 한 상황에서 한번 좀 옛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깝고 쉬운 북구표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저도 지금 이 타이틀을 정하면서 초기에 지금 기초 거점에는 그 용어가 안 나오던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생태계 구축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초 거점이라고 하는 용어도 참 행정적이고 어려운데 생태계는 행정적인 용어가 아니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는 기초 거점을 이해하는 첫 출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깝고 쉬운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 거점의 운영 방안, 방향성을 좀 드러내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북구문화집이라고 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의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걸 처음 사업으로 접한 것은 3년 전이잖아요. 3년 됐으니까 3년 전인데 이 사업 이전에 저는 이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했으면 좀 기초 거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해서 그 전부터 이야기할게요.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15년 전입니다. 2007년 그쯤에 거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왔어요. 구글 검색하다 보니까 기사가 하나 뜨던데 이건 2009년 기사인데요. 광주에 광역지원센터가 2009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설립됐을 때 기자가 이제 기사를 낸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문화예술 교육 뿌리는 튼튼하게 꽃은 활짝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기초에 해당되고 꽃이라고 하는 부분은 광역일까 이렇게 이제 착각돼 있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그대로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기초 이야기 나오잖아요. 기초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의 올해 활동도 눈여겨볼 만하다. 2007년 기초센터로 지정된 북구문화의 집은 여기 북구문화의 집은 저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학교, 사회, 문화예술 교육 사례를 모으고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이제 쭉 전개가 되거든요. 이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기초센터라고 하는 용어고요. 거점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아무튼 기초라는 용어들이 강조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내충성소라 해가지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네트워크라고 하는 용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거버넌스는 좀 더 공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무튼 이때 기초센터라고 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가치, 경험, 철학을 나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이걸 나누고 네트워크로 연결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이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기초 문화예술 교육 이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광역센터라고 하는 거 이전에 이미 출발은 기초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왔다. 물론 이게 사업화되거나 이 사업이 한 2년 동안 진행되다가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다가 지금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여러분들도 기초센터의 필요성이 그때는 왜 그때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면 기초센터, 기초거점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려고 하지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좀 명확하게 좀 느끼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부러 옛날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좀 등장을 하다가 한동안 기초라는 용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15년 정도가 흘렸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용어는 기초는 없었고요. 대부분 광역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15년이 딱 흘리고 나서 한 15년, 14년 흘리고 나서 저는 좀 착각을 했죠. 저희는 아니면 좀 약간 착시 현상이랄까요? 전 문화예술 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양적 팽창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들을 그렇게 써요. 그래서 뭐 예산이 엄청 늘고 그다음에 수혜 인원이 늘고 공급이 확대되고 이런 용어를 막 써요. 그럼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마치 15년 지났으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문화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27.2%가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학교 말고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한 국민들이 27.2%라고 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라고 하는 문체부의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많이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30%니까. 근데 그 속살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니 30%. 아까 27.3% 중에서 30%가 이런 문화시설, 그 다음 33%가 사설학원과 문화센터. 여러분 사설학원과 사설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나 교육 같은 경우를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칭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문화예술 교육,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초 거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큼 지원될까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통계를 한번 더 찾아봤어요. 문화예술 교육 정책 지원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경험률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물론 이 수치에 대해서 막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대충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0.2%. 물론 이 통계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극히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거점 확대하고 이 이야기들이 나왔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저는 이 부분에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0.1%면 실제 지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경험률은 거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 13가지로 제가 첫 번째 생활권 기초 단위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 정책이 아주 짧습니다. 뭐 최근 들어와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기초거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은 광역만 불렸습니다. 광역 단위. 그래서 도 단위나 특히 이제 광역시 단위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이 중심이 되면서 착시 효과가 나온 거죠. 세 번째는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넓게 잡았다는 거예요. 도만 하더라도 생활권 자체를 시군구로 다 쪼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도 단위로 묶어버리고 쭉 시간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조금 지원에 머물러 있고요. 단년도에. 단위 프로그램 예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구축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예산 자체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자체를 반영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결론은 문화예술 교육이 공급의 부재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쪽 예산 많이 늘리면 되잖아요. 답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그 기초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생활권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광주 북구문화집이 2007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문화예술 교육의 기초거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거점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물론 이 필요성은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 아니라 약간의 공감대를 형성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기초거점이라고 하는 이 거점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팀장님도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실제. 보통 거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점 병원, 거점 약국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그때 말하는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른 데 없는 것들이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고 하는 것이 이제 거점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이라고는 뭘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들었죠. 제가 생각할 때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의 거점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력의 거점일 수도 있고요. 공간의 거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원이 모이는 거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트워크, 아까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이는 그런 정거장, 터미널 역할의 거점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거점에서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거점에 무엇의 거점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방향타를 정해놓으면 거점에서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방향이나 전략 자체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점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예산도 적지, 규모도 적지, 광역재단처럼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지. 그랬을 때 가장 작은 기초 단위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핵심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풀지 않고서는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풀자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 교육사도 많고 강사도 많잖아요. 그건 전국 통계 내용이니까 많아요. 다른 부분에 비한다 그러면 많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겨우 모았던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인해서 영역이 확대되면서 생활문화, 도시재생, 여러 가지 지역문화기획 여러 가지로 아마 다 분화되어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기초거점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새로 모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북구문화재 기초거점의 아까 핵심적인 열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았던 게 옆집 예술 선생을 길러내거나 모아내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 강사하고 약간 비슷해요, 개념은. 저희들은 이제 그 표현을 무형식 무자격 예술 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면 좀 없어 보이죠? 무형식이고 무자격들이니까요. 근데 예술 강사의 자격이 있죠? 국가에서 부여한 자격이 있나요? 예, 학교 예술 강사 자격 말고는 솔직히 없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자격 말고는. 그건 예술 강사 자체를 지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격 자체를 국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무형식이고 무자격이라 하더라도 이 역량 자체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걸 모아내면 아까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준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좀 핵심 열쇠고리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 활동가, 동네 백수로 있던 도시농부 활동을 하든 학부모를 하든 직장인이든 오타쿠와 같이 어떤 매니아층에 있다거나 연령과 계층을 다 생각하지 않고 예술가가 아니어도 되고요. 예술 전공 안 했어도 되고 아무튼 한번 모아보자라고 이제 저희들이 옆집 예술 강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번 모집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저는 나이 드신 분들도 오시고 막 연령층이 다양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지금 현재 꾸려진 예술 아까 옆집 예술 선생님이 60명이거든요. 3년 동안 해서 1년에 한 20몇 명씩 길러내는 형식인데 95% 이상이 다 청년인데요. 그것도 20대 후반. 예. 이것은 제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 하고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렇다 해서 이분들을 다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예술 강사 자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자격이고 영향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화면에 보여주는 것 스토리처럼 자기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년이 아니잖아요. 아닌 시선에서는 상당히 이게 저는 신선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용을 전공하다가 음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음악을 전공하다가 문예창작을 하다가 그다음에 인문학을 하기도 하고요. 농사나 환경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요. 쓰레기 문제나 아니면 도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것을 동네 사람들과 문화예술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를 만들거나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분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공부하게 꾸려왔던 문화예술 예술 강사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업 설계와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워낙 들쑥날쑥하잖아요. 청년분들이. 그래서 결론 내리는 게 이 사람, 옆집 예술 선생님을 잘 취하면 기초 거점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나열해 볼게요. 자원조사 활동, 지역 자원조사,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거, 지역의 협력망을 만들어내는 거, 인력 양성을 하는 거, 문화예술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거, 모든 사업 자체를 풀 수 있는 핵심 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부터는 사업의 형태 자체가 아까 그 청년, 이게 어떻게 보면 주축 어떤 인력, 그 핵심 인력분이죠. 이분들로 하여금 자원조사 및 발굴을 하게 되니까 저희는 예산이 없잖아요. 영역을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발로 뛰면서 그 작은 동네를 누비면 자원조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30일이나 70일 동안 자원조사하고 참여 관찰하고 주민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을 아카이빙하고 그다음에 실험 파일럿처럼 프로그램 진행해보기도 하고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내니까 이 자원조사 및 발굴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광역에서 하는 영역사업으로 어떤 연구기관에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훨씬 더 생활에 밀착한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발굴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체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요즘은 넓은 의미에서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거버넌스하고 저는 네트워크를 약간 구분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버넌스는 저는 민관 협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간들끼리 자유롭게 어떻게 모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교조하는 건 전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옆집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문화예술 교육에서 장르를 구분했던 거하고는 다른 어떤 주제별 장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메이커, 마을숲, 아파트, 가치, 아동센터, 그다음에 여기에 결합하는 전문가, 멘토 그룹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같이 협력해야 될 작은 우리 같은 경우 북부 단위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주체들하고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술 선생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키를 쥐고 가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형식 같은 경우도 메이크 운동 네트워크, 마을숲 네트워크, 아파트 문화, 물론 여기는 다 예술 교육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치교육,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도 형식적인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네의 어떤 그 내용과 질감을 담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슈 네트워크 체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이슈라고 하는 부분을 주제로 상호작용하는 느슨한 네트워크라고 정리가 되는 이슈 중심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좀 독자적인 특성 자체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협력체 발굴, 협력망 구축이더라고요. 이것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협력망을 사업하면서 협력망을 구축해보려 하십시오. 솔직히 누가 협력해준다고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행정력을 동원해서 협력한다 그러면 형식적인 협력은 가능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이 뭐냐, 아까 옆집 예술센터 청년들이 가서 인터뷰하고 발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도모하면서 맺어지는 관계들. 이게 저는 제가 말하는 협력처와 협력망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 단체, 학교 동아리, 그 다음에 경로당,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마을 숲, 협동조합 이런 형식으로 작은 지역에 아주 여러 가지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협력망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한번 실습이든 실행 자체를 해봐야 되니까
이제 제일 나중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 협력 기관과 같이 논의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 명 자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동네만의 우리 지역 기초 지역만의 안에 적절한 주제 자체를 발굴했다라고 하는 것도 큰 그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그다음에 디자인, 생태, 메이커, 인문예술, 예술보건소는 그 예술치유입니다. 예술치유, 마을숲 활용, 뭐 아파트 문화, 아동센터, 가치교육, 가치교육은 소수자를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융합교육인 메이커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이 주제가 창출이 됨으로써 기존의 7개 장르가요, 예술 강사의 장르가 이 장르의 벽 자체를 실질적으로 좀 깰 수 있는 주제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좀 시사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은 북부예술배움위원회라고 하는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버넌스하고 민간 거버넌스하고 다른 구조를 좀 찾고 싶지만 이거는 이제 회의 구조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게 예술 선생이나 여러 가지 협력처를 발굴하고 발굴해내는 데 있어서 이 예술 배움위원회에 있는 참여하신 분들이 각기 자기 분과 자기 영역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의사결정 구조는 아닙니다.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고요. 조력하는 역할로 하고 있고요. 협력이니까 협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교부터 해서 지자체, 공무원, 교육청까지 지역 자체를 아우르는 북부예술배움위원회라고 하는 저희들만의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같은 경우는 크게 덩어리 사업 구조화를 좀 시켜본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파란색으로 있는 게 옆집 예술 선생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어떤 사람, 핵심 인력 체계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협력이라고 하는 구조, 협력처, 협력망, 그 다음에 실제 워킹 그룹, 네트워크 그룹,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하는 협치 그룹, 거버넌스 그룹 이런 형식으로 지금 크게 사업 구조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량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성과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9명의 청년 옆집 예술 선생, 그 다음에 39곳의 협력 활동처 자체를 만들어냈고요.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가능하다 그러면 MOU라고 하는 아주 그 쉬운 방법으로 이거 자체를 명문화 시켜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도 일단은 준비가 돼 있고요. 네트워크도 17개 정도 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기초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는 아니잖아요. 거점을 구축하는 지금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계에서는 결국은 저희들의 총알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들의 어떤 준비된 역량 자체를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과정은 이제 3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좀 더 질적인 도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는데 그전에 지역문화예술 교육은 저는 광역으로부터 시작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초거점의 가장 핵심적인 저는 화두는 진짜 지역문화예술 교육은 지역 끝자락 그냥 기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요. 또 혹시나 사업 계획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구상할 때 전략을 구상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상적인 이야기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광역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광역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광역에서는 성가 써서 하기 싫은 것. 그다음에 광역에서 규정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이거 자체를 기초에서 좀 하면 안 될까요? 이거. 그랬을 때 저는 진짜 문화예술 교육이 생활권과 삶하고 좀 맞닿아 있는 아주 가까운, 쉽고 가까운 문화예술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사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례 공유 도움이 많이 되시죠?
네, 저희가 이러려고 모신 거고요. 근데 이분들은 20년도 시작하실 때 사례 없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3년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이 정도로 이제 가다듬어 오신 상황이고요. 사실은 나머지 기초 거점 주체들의 사례도 보시면 좋은데 저희가 저희 자료집 파일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집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책자가 있나요? 오늘 저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책자를 받으셨는데 그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저희 그 교육진흥원 라이브러리 가시면 기초거점 사례집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질의응답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아까 이제 저도 사례 들으면서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그 하나 이제 주로 공모 때 저희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공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 신청서에 보면 공간 활용 계획서라는 게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그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이제 앞에 사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간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 기초 거점으로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 계획을 쭉 쓰셨는데 저희가 계획 들여다보니까 교육 활동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뭐 회의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걸 고정적인 공간에서 하시는 건지 이런 계획에 대한 걸 좀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소유 공간이 없으실 경우에는 지역 안에서 어떤 공간을 쉐어해서 쓰시는 건지 이런 내용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거 사업 초기 설계 단계에서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사업이 재단 사업이 아니게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초 거점 이퀄 재단은 아니기 때문에 재단이 없는 지역도 꽤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재단이 거점일 경우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민간 주체가 거점일 경우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재단일 경우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단이 문화재단이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여러 사업을 너무 몰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열악한 상황을 알고는 있는데 이 기초 거점 사업은 아까 관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귀찮은 사업이거든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근데 저희 앞서 저희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렸던 모든 게 직접 하시라는 의미거든요. 다 용역 맡기지 말고 직접 하시라는 의미인데 그런 만큼 하나하나 실무자가 굉장히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거라서 재단에서 많은 경우에 많은 수의 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사업 관리식으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그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여력이 안 된다면 과감히 지원하지 않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는 걸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저희 아까 사례 오늘 말씀해 주실 때 두 분 다 우려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례를 정답처럼 받아들이실까 봐 우려된다라고 해서 되게 많이 망설이셨었어요. 원래 오늘 발표해 주실 때.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제가 어렵게 말씀드린 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춘천문화재단의 경우에 저희가 사례 공유를 많이 드리면 많이들 놀라시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예산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제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마련되어 있으신데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인데 기초 거점 사업 저희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프로그램 하나 운영할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주고 뭘 하라는 얘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5천만 원을 시드머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잘만 성장한다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분명히 지금 정책의 흐름은 기초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그 질의응답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아까 저희 줌으로 물어봐 주신 것 중에 하나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기초 거점 2개를 인접 지역을 걸쳐서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사업 설계할 때 그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닌데 타이밍이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기초 거점을 그래도 골고루 전국 지역에 조금 발굴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해당 지역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웬만해서 기초 거점이 웬만하면 많이 만들어졌지라고 해서 어느 정도 토대가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기초와 기초를 걸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지역 권역을 아울러서 하는 거점까지도 좀 기획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저희 아직 15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되면은 뭐 12개가 될 텐데 지금의 단계로는 아직 좀 그런 단계로는 이른 것 같아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역 기초나 생활권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내년 이후에 혹여 지자체 예산 매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역 부분을 좀 해서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줌에 지금 또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우리 단체는 전문 분야에서 개인별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단체를 만들었는데 단체 유지 기간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자격 요건으로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 문화예술 교육 거점으로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 주셔야 되겠죠. 다른 경쟁 주체와 우위에 서실 만큼의 내용을 좀 담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은 오늘 강승진 센터장님이나 그 정민용 관장님 되게 모시기 어려웠는데 제가 엄청 쫄라가지고 모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새롭게 거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해보셨으니까 이런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 그 질문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지역에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공모 사업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맞춤이나 지역 수요를 발굴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언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즉 중앙이나 광역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라 기초 스스로, 기초 지자체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만들게 하는 행위. 이거는 기존에 다른 공모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5천만 원 시드머니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행정에게 그것들을 요구하는 사업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거 관련된 공청회만 한 20번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계속 시의원도 불러낸다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문화예술 단체들 입장에서 가장 쉽게 예산을 확보하는 투쟁으로 이 사업을 쓸 수 또 강력한 말을 썼네요. 네,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인지도나 고민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수행자들, 사업 담당자들 밑에서 현장을 만난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증이 있으실 거예요. 문화예술 교육 현장 나가서 해보고 직접 진행해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은 대부분 다 의사결정자들이 위에 계시니까 그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수요가 이만큼 있다. 이것들을 볼륨으로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가지고 연대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을 짧게 또 끝내야 되니까 네, 정민관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준비하시면서요, 이제 저도 고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그 같은 잣대로 보는 경쟁 우위를 점하는 형식이 절대 아니고요. 기초다 보니까 경쟁 우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의 적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지역 적정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못나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게 적정하다 보였을 때는 결국 기초 자체가 기초 거점이 될 수 있는 필요성 자체가 더 분명한 거니까 지역 적정성으로 저는 특성화를 생각해야 되지 다른 의미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우위성으로 특성을 잡아내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지역 맞춤, 지역 수요라고 하는 부분이 그 적정성 자체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그 적정성을 잘 적정성을에 대한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어려우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2차 설명회를 2차 설명회는 이제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6월 며칠이죠? 2일 날 그때는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공고를 띄울 텐데 어느 정도 이제 뭐 한두 페이지라도 내용이 좀 정리되시면 그걸 갖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한 40개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잘라서 저희가 저희 뭐 여기는 사례 기초 거점이시지만 저희 이 설계를 계속 같이 고민해 주셨던 선생님들 같이 해서 4~5분 정도 모시고 아예 이제 면대면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년도에 공모해보니까 제 계획서 보낼 테니까 좀 봐주세요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근데 봐드릴 수는 없고 공정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차 사업 설명회는 아예 뭔가 구체적인 내용 갖고 오시면 그거 갖고 같이 얘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다만 그게 이제 심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그리고 떨어져도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탓하시면 안 되고 다만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2차 설명회 때는 마련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아니어도 수시로 전화 주세요. 저희 담당자나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공식석상에서 얘기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얘기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 오늘 영상도 저희가 좀 편집해가지고 저희 진흥원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보셨던 분들 중에 혹시 보신다고 하시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 정도로 오늘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에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는데 지루하실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